네, 들어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한때 그 마크 트웨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의 문제는 사람들이 아는 게 별로 없어서가 아니라 쓸데없는 것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닌 건데 그런 걸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솔직히 그 서구 사회는요, 합리성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이유가 지식을 얻으려고 그러거든요. 동양 사람들은 이제 지식보다는 지혜를 얻으려고 하죠. 그래, 지혜를 얻으려고 독서를 하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한다기보다 생각을 많이 하면 그 지혜를 얻어갑니다. 그래서 이 정보의 홍수 속에 휩쓸릴 필요가 없죠. 정보의 홍수 속에 휩쓸리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서양 사람들이죠. 지식을 얻으면 뭐 실용적으로 자기가 써먹을 때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동양 사람들이 비교적 더 지혜가 많은 거예요. 삶의 지혜가 많습니다. 서양 사람들보다 솔직히 좀 편견이 많잖아요. 서양 사람들 실제로 만나보세요. 대화가 잘 안 돼요. 그 편견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은 편견에 관한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아프리카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아프리카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DNA라고 하는 게 이제 1970년대 그 이슈화되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세계를 막 뒤흔들고 있어요. 지금 백신이며 뭐뭐 하는 것도 다 바이러스며 하는 것도 다 DNA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요. 참, 야, 이 20세기 말에 그 발견된 것이 세상을 참으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DNA 테스트로 뭐 친자 확인도 하고 또 뭐 내가 어느 지역 출신인가, 우리 조상은 나의 조상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뭐 이런 것도 뭐 몇백 달러 주면은 뭐 서류가 오나 봐요. 그렇게 피 샘플 보내면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나의 조상은 어딘가, 뭐 이런 것도 공부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DNA가 발견돼서 그 DNA의 그 미토콘드리아를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그 인간이 뭐 백인, 황인, 흑인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나타난 게 아니라 아프리카 케냐부터 출발을 했다.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리죠. DNA를 연구한 사람들이 한 15만 년 전이나 한 5만 년 전, 네. 이런 인종들, 민족들이 모두 아프리카로부터 흩어졌다. 5만 년 전, 뭐, 감도 안 오죠. 그래서, 이런 이론들은 정말 뭐, 믿을만 하죠, 아무래도. 뭐,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별로 없죠. DNA 염기 서열 이런 거를 뭐 조작을 하기 이전에야, 조작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거는. 아프리카에서 왔다는 건 뭐 믿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우리가 믿고 보자고요. 그냥 뭐 우리가 뭘 알아요. 뭐 실험실에서 다 수십 년간 밝혀낸 일이라고 하니까 믿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 DNA의 근거에서 한번 아프리카 문제를 좀 잘 살펴보자는 겁니다. 네, 아프리카 문제를. 그래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 근본적인 피는 그 서부, 북서부의 반투족으로부터 이렇게 좀 흩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뭐 출발이 이제 케냐라고 하지만은 이제 여기저기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퍼진 거는 이제 반투족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반투족이 그 유전자의 그 코드를 보면 EIPIA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EIPIA
이 코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히틀러예요. 그러면 히틀러도 반투족 조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반투족들의 피가 어디로 흩어져 갔느냐 봤더니 이제 이디오피아하고 이집트로 갔다는 거예요. 15만 년 전부터 이제 5만 년 전까지 벌어졌으니까. 그리고 이집트라든가 뭐 이디오피아는 뭐 솔직히 알려진 역사가 한 3,000년 정도 뭐 기껏 올라가서 막 유추해도 한 5,000년 정도 되잖아요. 그럼 5만 년이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정말 이 DNA 조사 아니면은 알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흑인 문명이 이집트 문명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흑인들,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면 말입니다. 이제 뭐 기후적, 역사적, 인종적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얼굴이 검죠. 근데 반면 이제 코는 말이에요. 종류가 뽀득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생긴 것도 아리안 계통 사람들 상당히 많고요. 저는 아프리카를 2번밖에 안 가봤는데 상당히 달라요. 케냐도 그렇고요. 특히 에티오피아 쪽에 가면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많아요. 인종이. 그리고 이제 코가 굉장히 길쭉한 아랍 계열 사람들이 이제 또 차드나 니제리아에 발견되고, 탄자니아 사람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흑인 모습과 좀 다르고 그래요. 굉장히 다양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 볼 때 뭐 다 똑같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무식해서 그런 건데요. 그게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자기가 이제 아시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되면 좀 구분을 좀 하긴 해요. 아프리카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다 까매 보이고 똑같아 보이지만 조금 더 시간이 흘러가면 뭐 탁탁탁 구분이 가요. 그 정도만 지식을 획득을 해도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과 살아가는데 보다 좀 더 발전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텐데, 그 지식을 안 얻고 그냥 마구마구 밀어붙이니까 이 세계가 이 갈등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프리카를 굉장히 많이 왜곡을 했어요. 이 서구 사회가. 뭐 백인들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서구 사회가요. 아프리카인들을 굉장히 그 역사를 왜곡했는데, 그 뭐 얼마 오래되진 않았어요. 한 길게 봐도 한 300년 전밖에 안 돼요. 300년 전에 아프리카 문명을 그냥 되게 왜곡을 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이제 카이로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잖아요. 이집트. 그러면 이제 흑인 상들이 되게 많아요. 아케나톤 뭐 상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얼굴이 흑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저 이집트 쪽에는 흑색 흑이 없어요. 흑이요. 한국은 흑이 좀 노란색이고요. 인도 쪽으로 가면 빨간색이고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집트 가면요, 그 흙들이 거의가 다 베이지색이에요. 베이지색. 근데 일부러 이제 그 흙으로 두상을 만들거나 돌로 두상을 만들거나, 그러면 까만색을 칠할 이유가 없잖아요. 실제 그 인물이 까맸으니까 까맣게 칠했겠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뭔가 이상하다. 루브르 박물관이나 브리티시 뮤지엄, 영국 박물관, 런던 박물관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머리가 혼란스러워요. 이거 어디서 갖고 온 것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분들이 봤을 때는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예전에
영상 본거에서 이거 하나 본 게 있는데, 그 고메즈, 쿠비 고메즈라고 하는 세네갈 대학 교수가 유럽, 미국의 아프리카 학자들이라고 아프리카에 와서 유물 몇 개 살피고 사람 몇십 명 앙케이트 조사하고 그리고 선교 활동하고 들어갔으면서 그래갖고 적어낸 리포트로 박사학위를 받은 주제에 무슨 아프리카 전문가냐 라면서 이제 막 화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설득력이 있어요, 이분 말이요. 도무지 이상한 게 많아요. 그리고 예전부터 그 질문이 많았던 건데요. 왜 아프리카의 석상 두상은 말입니다, 코만 깨져 있단 말이에요. 깨지려면 귀라든가 그게 먼저 깨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월이 흘러갖고 바람에 그랬다든가 아니면 어디 옮기다가 이렇게 부딪혀서 깨졌다든가 지진으로 무너졌다든가 그러면 그 튀어나온 부분이 먼저 깨져야 되잖아. 근데 얼굴 한 정중앙에 있는 코만 깨져 있거든요. 이게 재질 문제인지, 재질이면 재질 같지는 않죠. 재질이면 여러 군데 다 깨져야 되잖아요. 세월도 아니고요. 세월이 흘러갖고 그랬다면 거의 전체가 다 그 힘을 그래야 해줘야 될 텐데 코만 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의도냐 실수냐, 이걸 이제 이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이집트 왕비들의 석상에 코만 계속 깨져 있는 모습이 되게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학자들이 그랬잖아요.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라고.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그리고 그 월레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18세기 이집트 학자가 있어요. 남들 이집트 같은 데 가볼 생각도 안 했을 때 이 사람은 직접 이집트에 가서 공부 다 하고 온 사람인데, 그 고대 이집트 그거를 쫙 보니까 두상이며 다 보니까 지금 아프리카 사람과 같더라 이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증언은 어디다 갖다 던져버리고 그 이집트 사람 얼굴을 백인으로 만들어 놨죠. 이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 로제타 스톤이라고 있어요. 이집트 상형 문자 해독한 사람, 장 프랑스와 샹폴리옹. 이 사람도 이집트인하고 아프리카인하고 다르지 않고 이 표현 방식이 똑같다. 얼굴 다 흑색으로 그렸고 생활 풍습 비슷하고 딱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학 초창기에요. 이집트 문명, 고대 이집트 문명은 흑인 문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반적인 그 평가가 있었어요. 평가가. 근데 싹 사라져 버렸죠. 네. 한 200년 사이에 이 평가가 사라지고요. 이집트는 아프리카가 아니다.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한다니까? 해겔이 그랬어요, 해겔이 1700년대 말 1800년대 초 인물이거든요. 이집트는 인간의 정신이 동양으로부터 서양으로 전진하는 통로로 볼 수 있다. 이집트를 되게 숭배하죠. 서양 문명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리스 로마 문명을 연구하게 됐고, 그리스 로마 문명을 연구하니까 계속 이집트 문명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집트까지만 딱 인정해주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인간들은 아프리카에 속하지 않는다. 이건 솔직히 개소리죠, 이게. 증거 있어? 증거 없어요, 그런 거. 해겔이 사변론자인데 무슨 사변론자라고 하는 건 이제 말만, 주둥아리만 깐다 그 말이에요. 무슨 증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철학자도 역사학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역사가 없고 아프리카에는 미발전된 정신이다. 이게 어디서 있다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응? 그러면 이집트 문명은 오로지 수단이라든가 리비아 쪽으로 내려가질 않고 이스라엘 거쳐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그 웃음 나올라 그러잖아요 지금. 거쳐서 지중해 건너서 그리스를 지나 이탈리아로 넘어갔다는 소리니까 지금. 아니 이집트가 말이에요 무슨 열차 타고 그냥 북쪽으로만 갔다는 거예요. 이게 해겔이 미친놈이지 안 그래요? 예, 해겔은 들을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놈의 말은 무슨 책을 읽어도 저도 뭐 해겔 책은 꽤나 많이 읽고 마르크스만큼은 안 그래도 해겔 책은 굉장히 많이 읽었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글쎄요 매일 웃어요. 가끔씩 웃고 싶을 때 해결 책을 읽습니다. 법철학 비판이라든가 뭐 이런 거 읽어요. 더 웃고 싶으면 마르크스를 읽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1800년대 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1800년대인데요. 1800년대에 아프리카에 대한 막강한 욕을 해대기 시작해요. 마구마구 욕을 합니다. 흑인들에 대한 욕. 갑자기. 네, 갑자기 그래요. 마치 그 볼테르라든가 몽테스키우는 좀 덜했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이 중국을 1750년대에 좀 막 숭배하다가 그 1773년 예수회가 뭐 중국통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예수회가 폐지가 되면서부터 천천히 중국을 미워하더니 중국을 막강하게 욕한 게 1800년대 초거든요. 저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고. 한때 그렇게 숭배하더니. 근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요. 갑자기 벌어졌어요. 갑자기 1700년대 말 영국하고 이제 그 프랑스도 이제 흑인 쪽에 이제 식민지를 막 넓혀가던 시절에 갑자기 흑인에 대한 비하가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도 그렇고 데이비드 휴엄도 그래요. 그 1700년 초반에 말입니다. 그 철학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 가나 출신 철학자예요. 안톤 아모라고 있었는데 예나 대학 출신이고 예나 대학에서 교수를 했어요. 예나 대학이 독일의 예나 대학이 어딘가요? 프리드리히 쉴러가 교수로 있었고 피테 헤겔도 거기서 교수를 했을 거예요. 공부도 하고 교수도 하고 슐레겔 독일 낭만주의의 보고죠. 예나 대학이 독일 철학의 보고예요. 거기서 교수를 한 사람을 갖다가 임마누엘 칸트 그 촌구석의 퀘니스버그 대학 교수 주제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카만 흑인이니까 저 사람 말은 들을 필요 없다고.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요. 안토나 아모가 아무리 봐도 인간의 육체와 정신은 분리 불가능한데 이걸 이렇게 일부러 분리시켜 놓고 어떻게 철학을 논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칸트가 들고 일어나서 난리를 친 거야. 예? 건방지게 선배한테. 철학자로서는 선배잖아요. 게다가 나중에 그 저기 칸트가 근무했었던 칸트가 저기 퀘니스버그 대학교 그 장학관까지 있었는데 뭐 자기 대학 아니라고 저랬나? 근데 나중에 이제 칸트의 그 제자들이 그 예나 대학교를 쫄쫄 따라가잖아요. 독일 낭만주의 철학자들이. 함부로 말하고 있는 거죠. 데이비드 휴엄도 그랬어요. 인간을 성취하는데 흑인은 제외한다 그랬다고. 이따위 소리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고 있었을까? 이렇게 흑인들을 이제 몰아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1800년대 이제 중후반에 가면 이제 이집트학이 마구 융성하기 시작하는데 이집트가 갖고 있었던 흑인 문명의 색채를 최대한 없애려고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백인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죠. 그래야지만이 그리스가 정당방위가 되고요. 그래야지만이 로마가 정당방위가 되고, 그래야지만이 유럽이 정당방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독일 사람 루드비 모하르트라고 하는 사람, 카이로에 가가지고 네페르티상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거 여왕상, 머리에 파란색 모자 쓰고 뭐 이집트 툭 하면 나오는 게 네페르티상인데, 저 얼굴을 하얗게 만들어 놨는단 말이에요. 이게 보하르트가 카이로에 가서 도자기 굽는 사람한테 일부러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그 두상을 갖다가 땅에다가 묻어. 그런 다음에 몇 년 후에 와서 그거를 파가지고 이게 네페르티상이다라고 해가지고 유명세를 탔다라고 하는 논문이 있어요. 야, 대단하죠. 예? 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네페르티상이 그러면은 1800년대 말 그냥 고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네들이 아무 데서 만들어 갖고 땅에다 묻어놓은 건가? 그런 일이 무지막지하게 많았습니다. 무지막지하게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 1800년대 말은요, 유럽 사회가 민족 국가를 성립하려고 난리 버거지를 치던 시절이에요. 식민지 같은 나라, 식민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문명이 좀 있는 나라에 이 박물들을 갖고 와서 박물관을 만들고 전시회를 하고 미술관을 만드는 게 이 민족국가 성립을 위한 하나의 그 거대한 방법인 줄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박물관이나 그 미술관에서요, 해외에서 갖고 들어오는 그 작품에 대하여 돈을 많이 지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고고학자 모두가 다 저기 인디아나 존스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이게 이집트 거다, 이게 뭐 어디 거다, 네? 그랬단 말입니다. 오늘 뭐 저기 유럽의 박물관장, 미술관장이 뭘 알아?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장사꾼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장사꾼들이. 이런 문제도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된단 말입니다. 피라미드도 그래요. 제가 피라미드에 가서 저기 기자 피라미드 3개 발로 발이 터져라까지 다니면서 돌을 모두, 난 피라미드 모습에 관심이 없고요. 돌에 뭐, 이 돌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진 건가. 아무리 봐도 이건 뭐 콘크리트인데 뭐. 내가 보니까 콘크리트라고. 그 조셉 다비도비치라고 하는 저기 그 돌, 그건 뭐냐, 미네랄 전문가가 있습니다. 인간 역사에서 이 사람만큼 위대한 그 미네랄 전문가가 없어요. 이 사람이 피라미드 보고 돌을 보더니 뭐 척 보고 나서 이거 미네랄 콘크리트인데 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콘크리트로 이제 쌌단 말이에요. 네모나게 판자 돼가지고 콘크리트 갖다 붓고 그거 약간 굳으면 옆에 판자 옮겨갖고 또 콘크리트 붓고 그렇게 차곡차곡 계단식으로 쌓아 올라갔단 말이에요. 되게 설득력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실제 미네랄을 평생 연구해서 엄청난 상을 무지하게 많이 받은 그 다비도비치 박사가 설명을 하나하나 하는데 그 설득이 된다고요. 근데 돌을 깎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올렸을까 말았을까, 이거를 갖다가 100년 넘게 그 교과서에 싣고 있거든. 왜 콘크리트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냐고. 옛날 미네랄 콘크리트가 석유화 콘크리트보다 더 잘날 리가 없다 라고 하는 참,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기업 이익도 들어가 있을 테고 인종주의도 들어가 있을 테고 타문명을 무시하는, 기술 문명에 기반한 타문명 무시하는 자세에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겠죠.
뭐 코로나 끝나면 한번 이집트나 놀러 가보세요. 그래갖고 기자뿐만이 아니라 저기 저 남쪽에 뭐 굉장히 먼데 왕들의 계곡에 가셔갖고 돌을 말이에요. 칼로 한번 긁어보세요. 아니 그 유물 말고 그냥 그 옆에 그 쌓여진 돌들 있잖아요. 모래 아주 모래 알갱이처럼 이렇게 긁혀 나옵니다. 콘크리트 맞아요. 제가 보기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 머릿속에 계속 의문만 들어가는 거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서의 지식이라고 하는 게 참 웃기는 지식일 수 있다 라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알리는 게 아니라 좀 유발시키려고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중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 다른 거는 다른 죄가 또 있겠습니다만 교과서는 확실히 틀린 건 맞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뭐 교과서에서 제대로 된 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소크라테스는 아프리카 사람 맞아요. 페니키 사람 맞습니다. 흑인 맞아요. 생긴 거 보세요. 벌써 흑인인데 뭐.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모로코 출신이잖아요. 모로코. 근데 그거는 인정하고 소크라테스는 인정 안 하고 싶은 거죠? 하기야 뭐 예수도 인정 안 하려고 그러죠. 서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는 셈적이 없었다는데요. 그 인구학자들이 얘기하던데요. 셈적이 없었다고. 그러면 누가 있었을까? 팔레스타인. 흑인들이 있었겠죠. 반투족 출신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당연히 예수도 흑인이죠. 뭐 아니라고 봅시다. 뭐 저기 중근동에서 건너온 셈족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이었다. 뭐 이렇게 보자고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요 사실만 알면 될 겁니다.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 그 흑인이잖아요. 이디오피아 출신이잖아요. 웃어서 죄송합니다. 자꾸 웃겨요. 서양 사람들 말 들어보면 자꾸 웃겨요. 웃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하는 말 들어보면. 그래서 고대 그리스가 유럽만의 역사인가. 이거 웃기는 거다. 그래서 저 유명한 셰이크 안타디옵 교수, 다카르 교수죠. 이집트, 그리스 고대사는 19세기 유럽 제국주의 산물이다. 특히나 서양 고대사는 과학을 위장한 인종주의며 수준 낮은 엉터리다. 세상에 시간이 좀 멀리 떨어졌다고 고대사를 왜곡하는 게 원래 역사학자들의 기본적인 자세거든요. 근대사를 왜곡하기에는 되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근대사나 현대사를 왜곡하려면요. 일단 그 자료부터 왜곡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고대사는 왜곡하기 너무너무 쉽습니다. 고대사는 말을 막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안타디옵 교수는 19세기 유럽 제국주의 산물이다 이 말이에요.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 고대사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또 뭐 코넬 대학이 마첸 버널 교수도 이제 찬동을 해요. 안타디옵 교수에 찬동했다고 그냥 난리가 났어. 코넬 대학에서. 유네스코도 막 반대합니다. 볼테르까지도 인정했던 그 중동의 문명이 서구 문명에 기반을 쌓았다. 이 말도 안 하죠. 이제 이슬람 사회에 꿀리기 싫으니까요. 이 이슬람의 그 황금 시대가요. 서기 756년부터 1031년까지인데요. 컴퓨터, 지금의 컴퓨터, 잠수함, 어뢰, 수력, 로봇, 의학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요. 이 중동에서. 그래갖고 북아프리카를 타고 스페인으로 넘어갑니다. 스페인이 그때 이슬람 땅이었잖아요.
1492년까지 이슬람 땅이었어요. 예, 거기서 유대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굉장히 많은 그 아랍의 문명을 받아들이고, 스페인 가보세요. 그건 아랍 문명이지 뭐 그게. 그라나다. 거기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며 히포크라테스며 이런 것들이 건너오게 되는 거죠. 거의 르네상스 때 건너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르네상스 때 이탈리아 그 다빈치라든가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보디첼리, 뭐 브루넬스키 뭐 이런 사람들이 거의가 다 그 지식을 말해요. 아랍 사회에서 갖고 온 지식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다빈치의 뭐 잠수함이라든가 탱크라든가 뭐 날트리 그 비행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아이디어가 모두 중동에서 온 거예요.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의학도 마찬가지예요. 의학도 심장 혈류 체계를 무슨 윌리엄 하비가 만들었다는 거야. 응? 발견하고 그려냈다는 거야. 이미 13세기에 그 아랍 사회에서 이미 만들어 놓고 있었고요. 천동설뿐만이 아니라 지동설도 이미 13세기에 아랍 사회에서 이미 그냥 아주 평균적으로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끊어버리고 이제 아랍이 싫다는 소리지. 예, 아랍이라기보다는 이슬람이 싫다는 거죠.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네의 원료를 끊어버리고 선택적으로 이집트 정도만 딱 잡아갖고 유럽 역사에 딱 풀로 붙인 게 바로 1700년대 말부터예요. 그러니까 한 250년 되죠. 이 왜곡의 역사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편견 없이 이민족들이 모여서 한 나라를 만들어서 운영해 가려고 했으면 좀 평화롭게 살면 좋은데, 이 유럽인들이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안 했다고요. 그렇게 안 하고요. 남을 깔아뭉개고 만들어내요. 특히 흑인들을 깔아뭉개면서 만들어내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에디슨이 뭐 발명왕이라고 하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뭐 지가 무슨 발명왕이야. 지가 회사를 갖고 있고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이 발명하면 자기 이름으로 특허 내고, 자기가 직접 발명한 거는 거의 없어요. 20개인가 뭐 있는데 뭐 이름도 안 알려주고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그 사형수 전기 의자예요. 그 전기는 이미 다른 사람이 발명했고 자기는 거기다가 의자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 발명했는데 무슨 에디슨이 발명왕이라고 말이야. 에? 전구 발명을 루이스 레티머라고 하는 자기 직원이 발명했잖아요. 흑인이에요. 흑인입니다. 흑인들이 말이에요. 1800년대 백인들 밑에서 강제로 일하고 고통스럽게 일하면서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없을까 해서 굉장히 머리를 많이 굴립니다. 그래서 발명을 굉장히 많이 해요. 흑인들이. 그래서 야 이거 좋은 물건이다 그러면 백인 주인이 확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갖고 특허를 내버려요. 그게 에디슨이라고 하는 놈이에요. 그 전구 만드는 거 누구나 만들잖아요. 그 2500년 전에 이탈리아 여기저기 뭐 카프리 섬도 가보세요. 거기서 이제 유리 만든단 말이야. 그 유명한 섬이 하나 있는데. 그거 다 만들어요. 전구는 누구나 다 만들어. 근데 그 안에 불을 어떻게 집어넣느냐는 건데 계속 꺼지니까 그 불을 넣어서 유지를 해야 된다고. 그거 필라멘트 가게 만든 사람이 루이스 라티머였어. 전구를 발명했어? 에디슨이? 네가 뭘 했는데? 그래서 1858년이 되면은요, 하도 흑인들이 발명을 많이 하니까, 그 제레미어 설리반 블랙이라고 하는 검찰총장이, 이름이 블랙이야? 예? 얼굴은 백인인데요, 이름은 블랙입니다. 제레미어 설리반 블랙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안을 제출을 하기를 흑인 노예들이 발명한 거는 모두 백인 주인한테 귀속된다 이렇게 돼 있었어. 그래서 흑인들이 발명한 발명품을 보죠. 뭐
좀 번역하기 싫어서 그냥 영어로 적어놨는데요. 우체통, 그 철도 변전기, 그 변로기, 또 수혈한 피 그 간직하는 거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깡통 음식, 냉장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또 라꾸라꾸, 드라이 클리닝, 파마기계, 탈곡기뿐만이 아니라 그 뭐라 그래, 심는 기계도 흑인들이 발명합니다. 반도체, 이동용 레이저 기계, 모종기라고 그러죠. 참, 모종기. 또 그 스팀 엔진을 이제 그 군함에 적용을 했다는 거죠. 또 길거리 청소차, 아이들이 좋아하는 감자칩, 퍼스널 컴퓨터 설계, 엑스레이, 갖고 다니는 엑스레이,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자동 그 티켓, 또 뭐 빵 만드는 기계, 샤프 펜슬, 만년필도 흑인이 만들었습니다. 스팀보트, 그 수력보트 프로펠러, 가스마스크, 기아, 이런 거예요. 3D 그 필름 효과, 앤서링 머신, 응답기요. 이런 것들이에요.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예, 그 저기 심장 박동기 뭐 이런 거, 흑인들이 모두 발명을 해요.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백인이 발명했다고, 주인님이 발명했다고 특허를 뺏어갖고 그랬거든요. 아직까지도 이 수없이 많은 그 유럽과 미국 사람들은 아프리카와 흑인들의 그 성과를 폄훼하고 역사를 끝없이 왜곡을 하고 있고요. 또 아프리카의 본연의 역사를 밝히려고 하면 그거를 뭐라고 확 잡아서 돌려버리냐면 아프로센트리즘이라고 돌려버려요. 다시 말하면 아프리카주의자라고 얘기를 해버린다고. 그러면 그게 원래 진실이었던 내용인데 그것이 하나의 의견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진실을 여러 의견 중 하나라고 만드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진실을 그 사람을 이데올로그로 만들어버리면 돼요. 그 사람의 피부색이라든가 정치적 의견이라든가 출신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사람 관계를 통해 갖고 너는 그런 관계니까 그런 말을 했지라고 얘기하는 게 진실을 왜곡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뭐 이런 걸 발명을 했다고 얘기를 하면 네가 아프리카 중심주의자니까 그런 말을 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언어 조작의 기본이에요. 게다가 지금은 사람들이 실제와 의견을 잘 구분도 못 하잖아요.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50년간 흑인과
아프리카에 대한 멸시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아프리카 자원을 약탈하기 위한 정치적인 전략이었다 이 말이죠. 거기에 서구 인문학이 모두 뛰어든 거예요. 헤겔 같은 놈이 뭐 대표적으로 헤겔 뭐 영국의 경험론도 그렇고요. 문학, 역사, 철학을 통해서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고요. 아프리카에 관하여. 우리는 말입니다. 지금 서구에서 배운 여러 가지 그 문학사라든가 역사라든가 철학적인 개념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모두 다 다시 봐야 돼요. 너무너무 왜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학이라든가 행정학이라든가 외교사라든가 이런 거는 왜곡이 좀 보여. 근데 문학, 역사, 철학은 왜곡이 안 보인다고 잘. 왜곡이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뇌를 가장 심하게 망가뜨리는 게 바로 인문학이에요. 서구의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의 독서 방식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동양 사람들은 말이에요. 지식을 얻으려고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얻으려고 공부를 했어요. 서양과 다른 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인문학을 공부하실 때, 뭐 안 할 수는 없겠죠. 하실 때 지식 그 자체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곰 씹고 어떤 문맥에서 그런 것이 나왔을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대상은요, 한국 교수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